안녕하세요. PICB 스터디의 263번째 발표를 맡은 코고넥스 딥러닝랩 이호성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MV텍이라는 머신비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에서 2019년 11회를 발표한 이 논문을 리뷰드릴 예정입니다. 이 논문은 인더스트리얼 이미지에서 언스퍼바이즈드 어노말리 디텍션을 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제작하고 대표적인 방법론들을 구현해서 벤치마크를 세운 논문이며 발표의 목차는 관련 연구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저자들이 제작한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과 벤치마크, 방법론들 그리고 실험 결과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어노말리 디텍션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가자면 이미지, 비디오 혹은 시계열 데이터 등 어떠한 데이터에서 노멀하지 않은 영역, 즉 어노말러스한 영역을 찾는 문제를 어노말리 디텍션이라고 부릅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어노말리 디텍션에 적용되는 다양한 분야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 다룰 논문에서는 여기 있는 인더스트리얼 이미지를 초점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어노말리 디텍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 발표를 들으시기 전에 아니면 듣고 나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어노말리 디텍션을 글로 블로그로 정리한 글이 있어서 이 아래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글을 읽어보시고 오늘 발표를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논문은 어노말리 디텍션 연구 분야 중에 언스퍼바이즈드 어노말리 디텍션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저희 PRCB에서 어노말리 디텍션은 전체 263편의 발표 중에 오늘 제 발표를 포함해서 총 5번 다뤄졌고요. 주로 강민국님께서 대표적인 방법론들을 지난 시즌2에 다뤄주셨고 시즌3에서는 지난 봄 이도엽님께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 관련 논문을 다뤄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5번째 논문을 다룰 예정입니다. 우선 자연계 이미지에서 어노말리 디텍션을 연구할 때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셋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엠니스트, 사이파10 등이 있습니다. 주로 세미 슈퍼바이즈드 어노말리 디텍션, 다른 말로는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연구에 사용이 되며 한 개의 클래스를 노말 클래스로 상정하고 나머지 클래스를 어노말리 클래스로 상정을 해서 연구를 수행합니다. 웹리스트를 예로 들면 0을 정상으로 하고 1부터 9까지 비정상으로 해서 실험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는 1을 정상으로 하고 나머지 0부터 2, 3, 4, 5, 6, 7, 8, 9를 비정상으로 해서 실험을 수행하는 등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하나는 정상, 나머지를 비정상으로 문제를 설정해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교적 많은 수의 학습 테스트 데이터셋을 구성할 수 있고 다양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어노말리한 샘플이 정상 샘플이랑 확연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0이랑 숫자 1, 2, 3, 4 이런 것들은 구분이 확연하게 되기 때문에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엠니스트, 사이파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까지 잘 되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다음은 언스퍼바이즈드 어노말리 디텍션에 사용되는 자연계 이미지 데이터셋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그림은 2007년 DAGM이라는 워크샵에서 사용된 DAGM 데이터셋이며 총 10개의 데이터셋이 존재합니다. 학습에는 당연히 정상 이미지들만 주어지고 테스트 시에는 정상 이미지와 가상으로 합성이 된 결함 이미지가 같이 주어집니다. 다만 결함이 가상으로 합성이 되어서 좀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셋은 나노 섬유 데이터셋인 나노 트와이스라는 이름의 데이터셋이고 논문에서 주로 이 데이터셋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공되는 이미지의 개수가 너무 적은 단점이 있고 이거는 아마 테스트셋에서는 5장이 딱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트레이닝이 5장이고 테스트가 한 40장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데이터셋 모두 텍스처가 입혀진 표면들의 이미지를 다루고 있고 산업계의 다양한 물체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관련된 데이터셋들을 설명드렸고 다음으로는 언스퍼바이즈드 어노말리 디텍션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론들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GAN, 제너레이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 기반의 연구가 존재하는데 저희 PR115에서 다뤘었던 어노겐이 대표적인 연구이며 지난 2019년에는 어노겐의 후속 연구인 베스트 어노겐이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노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정상 데이터로 D시간을 학습한 다음에 제네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고정시키고
주어진 테스트 이미지를 가장 잘 복원하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백프롭을 통해서 계속해서 찾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때 테스트 이미지로 정상 데이터가 들어오면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잘 찾아서 복원을 잘 해낼 수 있는데, 테스트 이미지로 처음 보는, 즉 결함 데이터가 들어오면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잘 찾지 못해서 어노말리 스코어가 높게 나와서 어노말리 디텍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PR 115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기반의 방법입니다. 정상 데이터를 복원하도록 오토인코더를 학습시키며 바틀넷 구조를 이용해서 샘플 자체를 다 외우진 못하게 제약을 줍니다. 테스트 단계에서는 정상 이미지를 넣으면 복원을 잘하고, 비정상 이미지를 넣으면 오토인코더가 복원을 잘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서 어노말리 디텍션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컨볼루셔널 오토인코더가 사용이 되고, VA나 다른 생성 모델들은 학습에 사용된 정상 데이터들의 트루 라이클리후드를 잘 모델링하지 못해서 성능이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트레인 CNN의 피처를 이용하는 피처 딕셔너리라는 방법론이며, 주로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인된 CNN에서 피처 익스트랙터를 써가지고 피처를 뽑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논문에서는 이미지를 슬라이딩 윈도우로 여러 개 패치를 추출한 다음에 이미지넷 프리트레인드 CNN에서 피처를 추출해서 PCA랑 클러스터링을 거쳐서 딕셔너리를 생성해서 이 딕셔너리에 들어있으면 정상, 없으면 결함으로 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 슬라이딩 윈도우로 작은 패치를 여러 개 추출해야 되다 보니까 해상도가 큰 이미지에 대해선 굉장히 느리게 동작하는 점이 약점이고, 이 패치 사이즈를 얼마로 할지가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이거에 따라서 성능이 되게 크게 바뀌는 게 이 방법론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 말고 머신러닝 기법들을 사용하는 연구들도 있는데, 텍스처 데이터에 대해선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기반의 텍스처 인스펙션 모델이라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고 하고, 텍스처가 아닌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쉐이프 베이스드 매칭 기반의 베리에이션 모델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은 다뤄본 적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릴레이티드 워크였고, 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MVTech AD 데이터셋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은 카펫, 그리드, 레더부터 해서 트랜지스터, 지퍼까지 총 15가지의 산업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트레이닝이랑 밸리데이션은 정상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 3629장의 이미지가 존재합니다. 테스트에는 정상 데이터보다 결함 데이터 수가 더 많기도 하고 총 1725장의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결함 이미지들은 실제 산업 현장의 결함 검사에서 발생할 법한 결함 종류들을 인위적으로 저자들이 발생을 시켜서 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15가지 데이터셋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록색 박스가 정상, 빨간색 박스가 결함. 이거 비교적 쉬워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아, 여기가 결함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그리드, 스크류, 지퍼는 그레이 스케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3채널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미지는 고해상도 산업용 RGB 센서를 통해서 2048x2048 해상도로 취득이 되었고, 700x700부터 1024x1024까지 매뉴얼하게 크롭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미지들은 정해진 컨트롤된 조명 환경에서 취득이 되었고, 일부 이미지들은 의도적으로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명 환경을 바꿔서 취득을 하였다고 합니다. 결함 이미지들에는 픽셀 와이즈로 결함 영역에 대한 마스크도 같이 존재하고, 생각보다 꽤 정교하게 GT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방법론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언어계는 저희 PRCB 스터디에 함께 참여 중이신 이도엽 님의 텐서플로 언어게인 코드를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오토인코더는 MV텍에서 이 논문 이전에 언스퍼바이즈드 어노말리 디텍션 논문을 낸 게 하나 있는데, 그 논문에서 사용한 여기 있는 컨볼루션 오토인코더 아키텍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CNN 피처 딕셔너리는 이미지넷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 시킨 레진 S8의 512차원 에버리지 풀 레이어의 피처 벡터를 사용했다고 하고, 머신러닝 기반의 이 텍스처 인스펙션 모델이랑 베리에이션 모델은 MV텍의 제품에 할콘이라는 게 있어요. 머신비전 라이브러리라는 제품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그멘테이션은 텍스처 이미지에는 랜덤 크롭이랑 랜덤 로테이션을 사용을 하였고, 오브젝트 이미지에는 별도의 크롭을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선에서 랜덤 트랜슬레이션이랑 로테이션, 플립 등을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캡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왼쪽이 검정색, 오른쪽이 주황색이기 때문에 좌우 반전을 하면 안 되겠죠. 로테이션도 하면 안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뭐 상하 반전 정도만 사용할 수 있고, 케이블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전체 다 이렇게 위에가 초록색, 좌측 하단이 파란색, 오른쪽 아래가 회색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이나 뭐 플립 같은 걸 사용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어그멘테이션을 구체적으로 사용했는지는 논문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밸류에이션인데, 언스퍼바이즈드 어노멀리 디텍션의 결과물은 원 채널의 스파셜 맵 형태로 출력이 되고, 인풋 이미지랑 같은 가로 세로 크기를 갖는 원 채널 맵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맵을 앞으로 어노말리 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노말리 맵에서 이렇게 나오면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 맵이 나오는데, 결합 영역을 세그멘테이션 하기 위해서는 스레졸드를 정해서 이렇게 결합 영역만 골라내야 되는데, 이때 스레졸드를 구할 때는 결합 이미지를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는 학습의 정상 데이터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스레졸드를 정할 때 정상 밸리데이션 이미지가 사용이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은 논문에 있는 그림이 아니라 수아랩 시절에 언스퍼바이즈드 어노멀리 디텍션을 연구하셨던 박종호 연구원님이 만드신 그림을 제가 빌려왔는데, 오토인코더 기반 방법을 이용해서 결합 이미지를 인풋으로 오토인코더에 넣어서 이렇게 리컨스트럭션을 시킨 다음에 오리지널이랑 리컨스트럭션, 그러니까 인풋이랑 아웃풋의 차이를 구하면 이렇게 어노맵을 구할 수가 있고, 어노말리 맵을 구할 수가 있고, 어노말리 맵에서 적절한 스레시홀딩을 해줘서 이렇게 결합 영역의 컨투어를 구하는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적절한 스레시홀드를 고르는 게 저희 또한 어렵기도 했었고, 이 논문에서도 어떤 방법을 제안하고 있긴 한데 다소 휴리스틱해서 그 방법이 좀 더 풀어야 할 부분이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 이 MV텍에서는 어떻게 스레시홀드를 정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들은 스레시홀드를 구하기 위해서 다소 휴리스틱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우선 15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각 카테고리마다 결함의 최소 면적을 사람이 일단 정의를 해줍니다. 미니멈, 디펙, 에어리아를 정의를 해주고, 그 뒤에 정상, 밸리데이션 이미지를 넣으면 이렇게 어노맵이 나올 거잖아요. 어노말리 맵이 나오는데 스레시홀드를 0부터 키워주면서 남아있는 블랍들이 점점 없어지고, 뭐 가장 큰 면적이 큰 블랍의 위에서 정의한 미니멈, 디펙, 에어리보다 작아지는 그 순간에 스레시홀드를 구해서 그 카테고리에는 이 밸리데이션 셋으로 구한 스레시홀드를 테스트 시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카펫 클래스에서 결함의 면적이 뭐 최소 200픽셀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프라이어를 주면 정상 카펫 이미지를 밸리데이션 셋으로 사용을 해서 어노말리 맵을 구해서 스레시홀드를 키워서 가장 큰 블랍의 면적이 200픽셀보다 작아지는 순간 스레시홀드, 뭐 예를 들면 0.67이라는 스레시홀드를 구하면 그 값을 구해놓고 테스트할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각 카테고리마다 결함의 최소 면적은 사람이 정해줘야 되는 점이 이 이밸류에이션의 약점이자 더 풀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논문에서 각 클래스마다 이 미니멈 디펙 에어리어를 어떻게 정했는지를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속 논문들이 이 이밸류에이션 할 때 되게 애를 먹었어요. 이게 뭐 어떤 값을 써야지 하는지 몰라서 보통 스레시홀드 인디펜던트한 값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으로는 여기서는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세그멘테이션을 동시에 하는데, 클래시피케이션은 정확도라고 했는데 자세히는 정상 샘플에 대한 리콜이랑 결함 샘플에 대한 리콜을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으로 사용을 하였고, 세그멘테이션에는 여기 릴레이티브 퍼리전 오버랩이라고 쓰고 IOU라 부르는데, IOU랑 ROC 커브의 면적인 AUROC를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정확도랑 IOU는 스레시홀드의 디펜던트한 매트릭이고, ROC 커브의 면적은 스레시홀드의 인디펜던트한 매트릭입니다. 이제 벤치마크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표는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실험 결과이고, 오른쪽은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왼쪽 표에서는 각 카테고리마다 2개의 로우가 있는데
위에 로우가 정상 샘플에 대한 리콜, 아래 로우가 결함 샘플에 대한 리콜을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 표에서는 위에 로우가 IOU를, 밑에 로우가 AUROC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인데, 우선 텍스처 이미지에 대해선 뭐 지배적인 방법론이 따로 없고, 보시면 볼드체가 다 제각각이에요. 뭐 데이터셋마다 뭐 카펫은 오토인코더가 잘 되고, 뭐 레더는 CNN 피처 딕셔너리가 잘 되는 등 지배적인 방법론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체로 오토인코더랑 CNN 피처 딕셔너리가 대체로 잘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오브젝트 이미지에서는 전반적으로 오토인코더 기반 방법이 좋은 성능을 보이고요. 특히 IOU 관점에서 봤을 때는 CM 오토인코더보다 L2 오토인코더가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제가 아까 MV텍에서 이 논문 이전에 언슈퍼바이즈드 어노멀리 디텍션 논문을 하나 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제안한 게 보통 오토인코더의 로스로 L2 로스를 많이 쓰는데, 이 SIM 구조적 차이를 나타내는 매트릭인데, SIM을 로스에 녹이면 더 성능이 좋더라 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이 MV텍 AD 데이터셋에서는 오히려 L2 오토인코더가 대체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게 흥미로운 점입니다. 근데 대체로 L2 오토인코더나 CM 오토인코더가 뭐 엎치락 뒤치락 하긴 하는데, 다른 방법론들에 비해선 확연하게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실험 결과였고, 다음은 각 방법론들에 대한 짧은 디스커션을 하고 있어서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어노게는 모드 콜랩스가 자주 발생해서 학습에 좀 애를 먹었다고 하고, 이거는 그 도엽님이 짜신 코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겐 트레이닝 자체가 이렇게 문제를 갖고 있는 거고요. 특히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는 페일러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토인코더는 심로스나 L2로스를 썼을 때 둘 다 대체로 모든 데이터셋 카테고리에서 학습이 안정적으로 수렴을 하는 것을 관찰을 했고, 하지만 오토인코더 자체가 되게 아웃풋이 블러리한 거는 고질적인 문제여서 스몰 디테일, 작은 디테일한 영역이나 아니면 하이 프리퀀시한 영역, 이렇게 엣지 같은 부분에는 좀 취약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폴스 포지티브가 굉장히 많죠. 과학 검출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CNN 피처 딕셔너리는 원래 논문 자체도 텍스처 서페이스, 그 나노 트와이스 데이터셋에 집중해서 다룬 논문이다 보니까 슬라이딩 윈도우로 패치를 뜯어서 하는 방식이라서 텍스처 데이터셋은 패치를 뜯어서 잘 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오브젝트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까 학습시켰을 때 어그멘테이션 할 때도 오브젝트는 크롭을 따로 하지 않았죠. 패턴이 그리고 반복되는 텍스처는 좀 문제가 쉬워서 패치를 뜯어서 해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오브젝트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망가지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MV텍의 자사 제품을 써서 한 텍스처 인스펙션 모델이랑 베리에이션 모델은 뭐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오토인코더 기반 방법보다는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디스커션이었고, 그래도 오늘 다룬 논문을 정리를 하면 산업계 인더스트리얼 이미지에서 언스퍼바이즈드 어노말리 디텍션을 하기 위한 최초의 좀 스케일러블하고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커버하는 데이터셋을 제작을 했고, 이 언스퍼바이즈드 어노말리 디텍션에 사용되는 그 대표적인 방법론들을 구현해서 자기네 데이터셋으로 성능을 측정하여 벤치마크를 세워서 이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고, 여기까지가 좋은 점이었고, 좀 아쉬웠던 점으로는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이나 스레시홀드를 정하는 방법이 다소 휴리스틱하기도 하고, 만약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가 되면 또 새로운 휴리스틱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그 미니멈 디펙 에어리어를 정해줘야 되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연구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픈된 게 하나도 없어요. 코드도 하나도 공개가 안 돼 있고, 딱 데이터만 공개가 되어 있고, 뭐 학습 파라미터나 이런 것도 공개가 안 돼 있고, 가장 중요한 스레시홀드를 어떻게 정했는지, 각 카테고리마다 결함의 최소 크기를 어떤 값을 사용했는지조차 오픈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걸 따로 재현을 하기도 힘들고, 이걸 뭐 후속 논문을 쓸 때 어떠한 식으로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될지도 되게 애매하게 남겨놓은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